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요구하는 전륜파와 비전륜파 사이에 전면전이 시작됐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반윤 비당권파들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다시 불붙은 전륜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25명의 비당권파 당협위원장들이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는데, 오늘은 그 3배에 달하는 71명의 당권파 당협위원장들이 성명을 내고 이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비당권파들은 전륜을 거부한 장 대표에게 사퇴하라고 압박했고, 당권파들은 장 대표에 대한 집단 사퇴 압박과 관련한 원외위원장 25명에 대한 징계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당이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달의 출발점은 한동훈입니다. 당 원로인 이인재 전 의원이 이런 친한계들에 대해서 철퇴를 날렸습니다. 이 전 의원은 장 대표를 축출하려는 세력에 대해서 순진한 것이냐 어리석은 것이냐라면서 정신 차리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이 전 고문은 오늘 SNS를 통해 지방선거가 석 달 남짓 남았다. 그런데 당 안팎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공격하기에 바쁘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붕괴되면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망하는 지름길이 될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마치 박근혜 윤석열 탄핵을 외치던 당 안팎의 세력들을 보는 것 같다. 탄핵으로 대통령을 내쫓으면 정권이 좌파 세력에 넘어가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그들은 막무가내로 탄핵을 밀어붙였다. 순진한가 아니면 어리석은가 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인재 전 의원의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보수는 무능하다 못해 어리석다는 자괴감을 숨길 수 없다. 도끼로 자신의 발등을 찍는다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그들은 은필칭 윤석열과 단절을 하라고 국힘 지도부를 몰아세운다. 윤석열과의 단절이 무슨 뜻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실패했고 그로 인해 혹독한 정치적 그리고 형사적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당해서 대통령직에서 쫓겨나갔고 자신은 물론이고 아내와 동지들이 감옥에 갇혀 재판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자진탈당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이렇게 외로운 처지의 윤석열과 단절할 무엇이 더 남아있다는 말인가? 그것만으로 부족하니 계속해서 윤석열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자신이 대통령으로 세웠던 윤석열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짓밟으라는 이야기가 말이 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독재와 투쟁하고 있습니다. 출발부터 당의 뒷받침을 받지 못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크게 보면 그 독재의 희생양이기도 합니다. 이재명은 의회 독재로 윤석열 정권을 궁지로 내몰았습니다. 끝없는 탄핵, 특검, 그리고 예산 폭거로 윤석열 행정부를 마비시켜 나갈 때 국민의힘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수적 열세라는 핑계로 완전히 손 놓고 방관함으로써 윤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데 일조하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이에 대한 반동이었던 것입니다. 이재명은 비상계엄 실패를 악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았고 내란 올가미로 숙청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를 가능하도록 했던 것이 바로 한동훈과 그 일파였습니다. 이재명은 그렇게 집권한 후 사법부를 공격하면서 전면적인 독재를 향해 질주 중입니다. 이제 내일 국회를 열어서 대법관 정원법과 재판소원법 그리고 법 왜곡 처벌법을 상정한 후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강행 처리하면 사법부 장악은 끝을 보게 됩니다. 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공격하는 세력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이재명이 윤석열을 탄핵으로 공격하고 내란 올가미를 씌울 때 자신들은 어디에서 있었는가? 당 안팎에서 그들은 이재명과 함께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 이재명의 독재 질주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지난 일은 다 지난 일이다. 숨막히는 현실이 문제다. 이재명 독재에 반대하는 세력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단결에 투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투쟁의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지방선거이고 지방선거 승리가 최선이지만 승리 여부에 상관없이 투쟁은 끝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설령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고 해서 이재명 정권이 끝이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공화정을 더 튼튼하게 세울 때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는데 100번 지당한 말입니다. 이 전 의원은 지금은 그 악을 응시해야지 동지 내부의 차이나 허물에 집착할 때가 아니다. 스스로를 자유보수 우파라고 생각한다면 눈을 그 악으로 돌리자. 그리고 작은 차이를 넘어서
손을 잡고 그학과의 투쟁에 나서자 내부 투쟁은 그 다음 해도 늦지 않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중지라는 자멸의 지름길이다. 역사를 더듬어 그 예를 찾을 것도 없다. 바로 박근혜, 윤석열 탄핵이 이를 증명한다. 다시는 이런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야 되겠는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인재 전 의원의 이 같은 호소는 쉽게 먹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 퇴진을 요구한 25명의 전현직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2018년 자유한국당 수도권 후보들은 당시 홍준표 당대표의 지원 유세를 거절했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 장동혁 대표는 2018년 홍 대표 신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후보들은 각계의 격파로 외롭게 싸워야 할 것이다. 장 대표가 자리를 지킬 경우 곧 보게 될 미래다라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시작하기도 전에 선거 패배를 기정사실화시키면서 장 대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보수 진영을 와해시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에게 총리직을 제안했다고 하더니 이제 결국 홍준표에게도 손을 내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확인이지만 유승민, 이혜훈에게 손을 내밀었던 생각을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림입니다. 이번에 홍준표에게 손을 내민다면 보수를 말살시키는 정계 개편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뉴 이재명을 기초로 당원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타깃 자체가 중도 보수입니다. 이미 정규재, 조갑재, 권오을, 이석연, 이혜훈까지 끌어당겨 갔습니다. 여기에 홍준표가 합류하게 된다면 보수 진영은 사정없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세력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흔들기를 계속한다면 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내분을 정리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질질 끌려다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71명의 당권파 당협위원장들의 성명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들은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전당대회를 통해 확인된 당원의 선택과 당원 주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자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당의 대외 투쟁력과 조직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25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당의 정통성과 통합을 훼손하는 해당 행위자에 대한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입장문이란 발표문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도봉을의 김선동, 성북을의 이상규, 인천 연수구을의 김기영, 울산 남구갑의 김태규, 경기 남양주시 병의 조광한, 화성시을의 신영락, 성남 수정구의 장영하 등 장 대표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2명의 성명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은 오랜 세월 동안 보수의 가치와 국가의 책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온 정당입니다. 그러나 최근 전현직 원외 당협위원장 25명이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당의 정통성과 통합을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당협 현장을 지키며 당원들과 함께 보수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온몸을 바쳐 밤낮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고 있는 우리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 일동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장동혁 대표는 115만 당원의 지지와 신임을 받고 있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지도자입니다. 기존 75만 당원의 결의와 40만 명의 새로운 보수 시민들이 합류한 결과로 이는 당의 미래를 향한 강력한 민의의 표현입니다. 당원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며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도 당원의 뜻 위에 설 수 없습니다. 둘째, 이번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25명의 인사들의 공통점은 당원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한 채 당이 어렵다고 비겁하게 당협의 현장을 버리고 도망쳐놓고도 방송에 나가서는 전직 당협위원장 또는 전직 최고위원 등으로 당의 이름을 파며 돈벌이를 하거나 따뜻한 양지만 쫓으며 희생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인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제명된 한 인사와의 연대를 통해 당의 정당한 질서를 부정하고 당을 분열주의로 끌고 가는 심각한 해당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주장이 아니라 당원 주권을 무시하는 분열 행위입니다. 셋째, 일부 인사들의 이 같은 분열 행위는 보수 진영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개인적 이해관계에 갇혀서 당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당의 안정과 통합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 상황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하나, 장동혁 대표의 정당성을 흔드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당협위원장직을 버렸거나 제명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은 당원들을 모욕하지 말고 즉시 당을 떠나라. 하나,
현직 당협위원장은 당의 결정과 규율을 존중하고 내부 갈등을 유발하는 은행을 삼가라. 우리 당협위원장들은 115만 당원의 이름으로 보수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행동할 것입니다. 당의 주인은 특정 세력이 아니라 오로지 당원이며 우리는 그 뜻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입니다. 2026년 2월 22일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 일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 친한계를 중심으로 걸핏하면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하면서 분란을 일으켜왔습니다. 이인재 전 의원이 말했듯이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내부 분열이 아니라 지지자들과 국민을 하나로 엮어내서 이재명 정권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는 담론입니다. 이 판에도 한동훈은 영국의 좌파 매체인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은 여전히 불명예에 퇴진한 전 대통령의 망령에 시달리고 있다. 유죄 판결이 윤석열의 유해한 유산을 진정시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도한 기사를 포스팅하면서 장 대표를 저격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보수를 폭망으로 이끌어온 사람이 바로 자신이고 자기만 살겠다고 보수를 팔아넘긴 것 또한 한동훈 본인이었다는 사실을 덮기 위해 자꾸만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장 대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당대회를 통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됐고 당원들은 장동혁에게 당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이끌어내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당대표직을 내놓으라는 응석을 받아줄 시간이 없습니다. 장 대표의 측근인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은 이참에 장동혁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느냐 아니면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는 자들을 모두 출당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을 놓고 전당원 투표로 승부를 걸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극약 처방이기는 하지만 뭐라도 해야 할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자유우파에게 필요한 것은 내부를 향한 날선 비난이나 보여주기식 선명성 경쟁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신과 다소간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선장이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항해를 이어나가 목적지에 도달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적 인내와 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